이곳은 헬레니즘 문화의 꽃이라고 불리던 페르가몬 왕조의 중심지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크로폴리스 탐방 루트입니다. 일단 산 밑에서 저희는 택시를 타고 올라갔는데요. 매표소 입구에서 내려서 밑을 보면은 산 밑에서 올라오는 케이블카가 보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올 수도 있고 페르가몬 시내에서 택시를 이용해서 올라와도 됩니다. 매표소로 들어가서 견고한 성벽을 우측으로 놓고 좌측으로 가면은 아테나 성역이 나오고요. 앞에 아테나 신전이 나옵니다. 그 밑을 통해서 유명한 완연극장을 들렸다가 디오니소스 신전, 그리고 다시 완연극장에서 올라와서 도서관 유적지를 지나서 트레아누스 신전을 향합니다. 다음에 트레아누스를 북쪽으로 가면은 무기고와 창고들이 나타나는데요. 궁전터를 지나서 다시 매표소 입구로 오는 루폴리스 상부 지역의 탐방 루트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사망하자 부하인 리시마코스가 BC 3세기 전반에 동쪽으로 진격해 셀레우코스 왕조 시료와 싸우다 전사하자 그의 보물과 자금 관리를 맡았던 부하 필레타이로스가 여기산 정상에다가 천혜의 환경을 갖춘 특성을 이용해 성벽을 건축하여 군사요충지인 아크로폴리스를 만들었습니다. 필레타이로스의 아들인 아탈루스 1세 때 페르가몬 왕국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 후 에우메네스 2세 때 최전성기로 로마 제국과 셀레우코스 왕조 시리아가 전쟁을 할 때 로마 편에 참전을 해서는 큰 전功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BC 190년 로마로부터 소아시아를 양도받아 로마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번영을 누립니다. 이 당시 페르가몬은 아테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버금갈 정도로 번성했으며 엄청난 규모의 사원과 신전하고 도서관이 건설되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의 면모를 보여주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산 정상부터 윗도시, 중간도시, 아랫도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왕족과 고관들이 살았던 윗도시에 가장 많은 볼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윗도시를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BC 133년 후손이 없이 임종을 맞이한 아탈루스 3세 유언에 따라 왕국은 로마에 양도되었고 로마 제국은 소아시아라는 이름으로 속주로 삼았는데 수도 페르가몬은 그 후에도 오랫동안 번영했습니다. 매표소를 통과해서 올라가다 보면 맨 처음 나오는 유적지입니다. 황제 숭배 사당인데요. 헤룬이라고 합니다. 성벽 바로 앞에 전체 상부 아크로폴리스를 설명하는 조감도와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테나 신전이 있고요. 트레아누스 사원, 그 다음에 왕궁터가 있고 그 유명한 도서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보이는 길은 하부 아고라 쪽으로 내려가서 마을로 내려가는 산책길입니다. 내려가다 보면 바로 초입 제우스 신전터를 만납니다. 드디어 아크로폴리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크로폴리스를 둘러싸고 있던 성벽에 대한 설명인데요. 성벽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틈도 없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매표소를 지나 위로 올라가다가 처음 만나게 되는 기단만 남은 넓은 터입니다. 이곳이 아테나
성역입니다. 독일 페르가몬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이 아테네 성역의 입구 정문 유적입니다. 아테나 신전은 길이 21m, 폭 13m에 60개의 기둥이 있었다고 합니다. 산 위에 올리브나무 한 그루가 아주 멋지게 자르고 있는데 아직 올리브 열매는 안 열렸네요. 아테나 성역 옆에는 대단 위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약 20만 권의 책을 보관했다고 전해지는 이 도서관은 기원전 120년에서 159년 사이에 에우메네스 2세가 지었고, 이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은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책의 사본은 양피지에 쓰여진 다음 말아서 선반에 보관했는데요. 사실 양피지라는 단어 자체는 페르가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라틴어 페르가멘눔이죠. 페르가몬은 헬레니즘 시대 양피지 생산의 중심지였습니다. 양피지는 알렉산드리아가 파피루스 반출을 금지하자 파피루스를 대체하기 위해 페르가몬에서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양피지는 로마 제국의 이집트 파피루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로마가 지배하는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지식을 더 많이 전파할 수 있게 했습니다. 페르가몬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보다 약 1세기 후에 열렸지만 두 도서관은 치열한 지적 경쟁을 벌였습니다. 원형극장입니다. 아찔한 경사도에 약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당대 소아시아에서 가장 대규모인 원형극장입니다. 경사도가 아찔하죠. 아주 지금 앞에 무대 부분은 지금 없지만 저 밑에 마을들과 비교해 보면은 이 원형극장의 규모와 경사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트레아누스 신전이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원형극장으로 터널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본 원형극장에서 가장 경사도가 급하지 않나 싶은데요. 저 밑에 내려갔다 올라오면 상당히 힘들어지겠는데요. 예, 페르가몬 아크로폴리스의 원형극장입니다. 사실 원형은 많이 훼손됐는데요. 그 급격한 경사도와 그 멋진 전망, 그리고 약 10,000여 명에 이르는 수용 규모로 유명한 원형극장입니다. 아마 조명 있는 거로 와서 저녁에 보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요. 이 원형극장 밑으로 이런 또 건축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형극장 테라스 구조도입니다. 로니우스 신전은 원형극장 아래 245m 길이의 극장 테라스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전과 극장 테라스는 기원전 2세기 상반기에 에우메네스 2세의 통치하에 지어졌습니다. 신전은 극장 테라스보다 약 5m 위에 있었고요. 25개의 계단이 신전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정교한 프리즈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그 선명합니다. 이 멋진 석주와 테라스들이 서 있었다면 신전 참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 원형극장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서 공연을 본다면 멋질 것 같아요. 원형극장의 무대는 고정식이 아니고 그때그때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의자가 1등석과 2등석들이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등받이 있는 것들이 1등석이고요. 중간에 그 각진 게 2등석에 있습니다. 좋은 자리와 나쁜 자리에 어떤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형극장을 내려왔다가 가파른길을 올라갑니다. 녹록지가 않네요.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한번 저도 앉아볼까요? 이 풍경이 공연입니다. 2000년 전 여기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공연들을 상상을 해봅니다. 멋진 곳입니다. 원형극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트레아누스 신전 쪽으로 향하겠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정상 부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산 사면을 따라서 지은 건물이 보입니다. 세 개의 아치형, 4개인가요? 아치형 구조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트레아누스 신전 하부 구조물로 들어가는 입구네요. 멋진 아치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 아치 부분을 걷다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창고 같은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 용도는 정확치는 않은데 신전에 쓰기 위한 각종 곡물이나 제사용품을 저장하는 창고나 저수로 쓰였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신전이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여기인 것 같습니다. 지하 부분이고요. 우리가 걷는 지하 공간은 여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넓은 공간이 있고요. 굉장히 복잡한 저감도가 있고요. 저 위에 하얀 대리석 기둥이 트레아누스 신전입니다. 페르가몬에서 가장 웅장한 로마 시대 건축 중 하나인 이 신전은 로마의 13대 황제 트레아누스를 기리기 위해 헬레니즘 시대의 유적인 이 아크로폴리스 위에 지어졌습니다. 이 신전은 트레아누스의 사후에 그의 뒤를 이어 서기 117년에서 138년 사이에 통치했던 하드리아누스 황제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앞뒤로 6개의 기둥과 측면에 9개의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프린트 양식의 이 기둥이 신전을 떠받치고 있으며 주로 안산나무로 만든 이곳 아크로폴리스의 헬레니즘 건축물과는 달리 거의 전부 대리석으로 지어졌습니다.
19세기 후반 독일 발굴팀이 트라이아누스 신전을 발굴하면서 두 황제의 거대한 두상이 발견되어 지금 현재 베를린 프레가본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아누스처럼 하드리아누스도 이 신전에서 숭배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신전의 페리먼트입니다.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네요. 예, 신전 한 기둥에 머리 없는 조각상이 하나 서 있는데요. 이것은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조각상입니다. 위로 올라가 볼까요? 트라이아누스 신전 전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Tamam. Onlar İbrahim adam diyor ki ellerinizden öpüyorum diyor. Yarım saat oradayız. Bir saatlik yolumuz var diyor. 네, 이쪽에 오니까 전체적인 원형극장하고 트라이아누스 신전에 지금 보입니다. 네, 트라이아누스 신전을 뒤로하고 북쪽으로 무기고와 수로가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네, 반대편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길 옆으로 아주 높은, 아주 견고하게 쌓은 성체의 흔적이 보입니다. 서플라이 공간입니다. 이 높은 곳까지 아마 저쪽 수로를 끌고 온 것 같은데요. 네, 성체와 사면은 좀 한산합니다. 네, 특별한 유적지가 없고요. 이런 아크로폴리스 뒤에 이런 상당한 규모의 호수가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마 이런 걸 보고 여기다가 제국의 중심지를 건설했나 보죠. 네, 아크로폴리스 동쪽 사면에는 산책로 왼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귀족과 왕족이 살던 왕궁 귀족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로얄 팰리스 터네요. 네, 이렇게 화려했다고 하는데 네, 유명한 제우스 대제단이 있는 쪽으로 하산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산길입니다. 네, 내려가다 보면은 유명한 제우스 대제단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어퍼 아고라가 나옵니다. 네, 좀 내려가다 보면 박물관이 있고요. 계속 내려가면은 부시 발굴 현장이 있고요. 그 밑에 헤라의 성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지의 여신인 데메테르 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어퍼 김나지움, 로우 김나지움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되는 모양이야.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응. 사람들 아까 내려가더라고. 천천히 내려가면 될 것 같아. 유명한 제우스 대제단 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위에 있었던 멋진 제우스 신전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여기는 제우스 신전이 있던 자리인데 밑에 기단만 남겨져 있고, 위에 있는 제우스 신전 모든 본체는 독일 발굴팀이 가지고 가서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에 재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페르가몬 박물관도 금년 초부터 앞으로 15년간 개보수에 들어가서 15년 동안 그 제우스 신전,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는 제우스 신전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는 제우스 대제단은 화려한 구조로 유명합니다. 내려가는 길에 오른쪽으로 나 있는 산책로로 다시 올라가면 상부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게 되고요. 원형극장과 만나게 됩니다. 아고라 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쪽 올라오는 사람들 있잖아. 네, 이쪽에서 보이는 아고라가 더 멋있네요. 지금 화산길입니다. 네, 페르가몬 왕국을 느끼기 위해서 걸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좀 더워서 그렇지 걸어 내려가는 길이 힘들어 보이진 않습니다. 저기 트리아누스의 하얀 신전에 하얀 열주가 보이시죠? 에인션 로드라고 되어 있네요. 과거 페르가몬 왕국의 사람들이 걸었던 오래된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고 있습니다. 페르가몬 유적지고요. 저 밑에 마을 뒤편에 하얀 층집이 있고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그 부분이 오전에 갔다 온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내려가는 길에도 군데군데 유적이 있는데 아마 이쪽은 비잔틴 시대 유물들이 많다고 그러네요. 언더 아고라 유적지입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언더 아고라 유적지도 볼 수 있네요. 근데 내려가는 길에 열주하고 아치형의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가 유적지입니다. 아크로폴리스에서 내려가는 길에 작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모자이크 등 유물들을 모아놓은 곳인데요. 대다수의 중요한 유물들은 독일 발굴팀이 자국으로 빼돌렸기 때문에 전시물은 좀 빈약한 편입니다. 아크로폴리스 남쪽 전경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헤라의 성소와 상부 교육시설이네요. 헤라의 성소가 보이는데 제우스의 아내 헤라를 위한 공간인데요. 규모도 크지 않고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잔존 건축물 잔해도 별로 없고요.
구독자들은 페르가몬 신전에 오시면은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는 게 쉽기도 하겠지만 꼭 도보로 힘들지 않으니까 마을 쪽으로 내려가십시오. 그럼 이런 멋진 풍경과 군데군데 얽혀진 페르가몬 시대의 멋진 유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차츰 그렇게 내려가시면 이 모든 유적들을 간과하게 됩니다. 별로 힘들지 않으시니까 이 길로 꼭 내려가십시오. 내표소 나가기 전 오른쪽으로 김나지움이라는 쪽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상부 교육시설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당시 페르가몬 사람들이 국민들의 교육과 건강한 몸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네요. 저 밑으로도 중간 교육시설과 하부 교육시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 위에 지붕 있는 건물이 아까 본 박물관이네요. 기분 좋은 화산길입니다. 저 뒤에 시원한 호수도 보이고요. 편안하게 올라가는 케이블카에 탄 사람들도 보입니다. 저 밑에 아크로폴리스를 다 내려오니 이런 거대한 성벽이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 비잔틴 시대 건축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견고한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이것도 페르가몬 시대의 유물인가요? 김나지움 유물입니다. 로우 아고라와 아틀로스 집으로 가는 길. 여기가 마을과 가장 가까운 쪽에 낮은 로우 아고라 유적지입니다. 우리가 저 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상단 부분 안 보이는데요. 하단 부분에 성벽들, 김나지움 건물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크로폴리스의 드론 영상입니다.